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가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1차 고위관리회의 솜1이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세계 21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에이펙 정상회의 안건을 사전에 논의하고 세부 분야별로 100여 차례 실무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1차 고위관리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 21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다음 달 9일까지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경제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I came here last night and then the weather it's okay and the venue here and that's a good locations to. Since I came yesterday, I need to get used to the climate.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에이펙 회의체들이 올가을 열릴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에 논의하고 에너지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세부 주제와 관련된 그룹별 회의를 100여 차례 이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위관리회의는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의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고위급들이 모여서 정상들 의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하는 정상회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통상절차소위원회가 중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국내의 첨단 통관 시스템을 체험하는 홍보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고위관료 회의에서 관세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등 첨단 기술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도 에이펙 홍보관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에이펙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적극 알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문화관광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께 한국이 좀 더 잘 알려졌으면 좋겠어서 이제 좋은 경험 삼아서 봉사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번 기회에 한국과 경주에 대해서 외국인 분들이 좀 더 잘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에이펙 고위관리회의는 올가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주도와 인천, 경주에서 3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2분쯤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야산에서 불이 나 0.2헥타르의 산림이 불타고 화재 현장에 있던 70대 남성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진화 헬기 넉 대가 출동해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는데 소방당국과 경찰은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경주, 영덕, 울진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오늘부터 이틀간 산불 계도 지역 책임관이 현장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경북도청 소속 산불 계도 지역 책임관 200여 명은 담당 읍면의 산불 취약지와 불법 소각 지역에서 감시 단속 등 현장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및 북부 지역은 지난 2022년 울진 산불 때와 유사한 높새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맞물려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대권 잠룡들보다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을 겨냥한 명태균 게이트 논란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한다며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홍 시장은 또 내가 집권하면 티켓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며 시장직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 측 간의 진실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은 홍 시장 측근이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의혹, 홍 시장의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당시 선거비용 법정한도 초과 사용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홍 시장은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일 뿐이다라며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한 일도 없는 명태균 여론 조작 사기 사건에 왜 내 이름이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홍 시장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낮 자신의 SNS에 공천 보남답시고 보좌관시켜 내 비리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제가 보좌관을 시켜 홍 시장님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신 점은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홍 시장 측근인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태균 씨 변호인의 선거비 초과 지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명 씨가 사회를 보는 행사에 홍준표 시장의 모습이 드러난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경남도지사직을 유지하며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선 바쁜 시기에 후보가 사회자가 누구인지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 알고 갔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경선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가 송도동에서 동빈 내항을 가로질러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교량 명칭을 시민 공모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인근에는 동빈 큰다리와 동빈교가 있는 데다 현재 건설 중인 동빈대교까지 더해져 이름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포항시는 5월쯤 교량 명칭을 공모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가칭 동빈대교는 지난주 항구동 종점부의 강철 교량을 성공적으로 거치해 교량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라운드 강원FC와의 맞대결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며 2025 시즌 ACLE 리그를 포함해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포항은 스트라이커 이호재의 선취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막판에 강원 이지호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역전패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포항 스틸러스는 다음 달 1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K리그1 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2017년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기존 HD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초고화질 UHD 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지상파를 통해 UHD 방송을 보는 사람이 전국의 1%도 안 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지금이라도 UHD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1일 드라마 2017년 5월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시작한 세계 최초의 초고화질 UHD 방송. 화질이 선명하고 음향도 입체적이어서 몰입감이 높아 방송계의 파란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UHD 방송을 보는 가정은 1%도 안 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UHD 방송 정책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 개편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면으로 올려서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절충을 할 건지 자율에 맡길 건지 이런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상파 UHD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지상파 UHD는 미국식 전송 방식으로 송출하는데 아직 유럽식 전송 방식의 TV를 많이 보고 있고 이런 TV는 별도의 컨버터와 안테나를 구입해 설치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가정에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지 않고 유료 사업자를 통하고 있어서 UHD를 보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장벽에 부딪힙니다. 유료 방송에서 UHD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또 그 패키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는 계층이 늘고 OTT 사업자들이 폭풍 성장한 것도 지상파 UHD 활성화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UHD 도입 초기 방통위는 2027년이면 100% UHD 방송이 가능할 걸로 내다봤지만 2022년 기준 방송 3사 UHD 편성 비율은 2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경영 악화와 미디어 환경 급변 등의 이유로 UHD 콘텐츠 투자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 방송사들이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지역 중소방송사들이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완전 폐지를 포함해 UHD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방송사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UHD 방송을 공공 서비스로 여겨 고품질 제작물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UHD 전환을 빨리 시급하게 해줘서 지상파가 좀 더 경쟁력을 갖고 경영에 좀 숨통을 띌 수 있는 이런 방안의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고 국회에서 좀 UHD 특별법을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실에선 외면받고 있는 UHD 방송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추진할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대권 욕심에 사로잡힌 이철우 도지사는 저급한 SNS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대권 꿈을 꾼다며 유치하고 저급한 SNS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는 경북의 살림살이와 소멸 극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국회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 경북도당이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하자 SNS의 퀴즈 형식을 빌려 민주당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등의 답을 유도하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대구와 경북에서도 학교 3곳이 문을 닫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폐교하는 전국 초중고교 49곳 중 대구는 1곳, 경북은 2곳인데 모두 초등학교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는 대구 2곳, 경북 4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북도 독도위원회가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독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독도위원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울릉도 독도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하고 해안 동굴 연구 등 독도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부터 구성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는 국제법, 역사, 외교, 해양 전문가로 구성돼 독도의 평화적 관리와 독도 수호를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